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비서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사용해서 피해자를 성폭력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는데요. 이번 판결을 두고 여성들의 항의와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포커스에서는 안 전 지사 성폭력 1심 무죄 선고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젠더 폭력의 측면과 법리적인 측면을 짚어줄 두 분의 인터뷰 연이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특위위원인 정춘숙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안 전 지사 무죄 선고 있은 이후에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입장을 발표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단하게만 요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그 선고가 위계 위력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해서 굉장히 전근대적인 판결을 했다 이런 거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피해자다움, 예를 들면 피해자다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한 그런 판결이었다. 그래서 변화하는 그 국민들의 어떤 성의식이라든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굉장히 아쉬운 판결이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정 의원님은 지난 3월이었죠. 그때 처음으로 방송 통해서 폭로가 됐을 때 그때도 기자회견 갖고서 입장을 내놓으신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때 젠더폭력특위위원 맡고 계시니까 이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입장을 밝히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안 전 지사가 과거 민주당에 속해 있었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체로 이제 침묵 분위기인데 혼자서 이런 입장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게 또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당의 그 입장 분명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안희정 지사 사건이 터졌을 때 미투 사건으로 보고 또 바로 제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입장 분명한데 여러 가지 지금 당이 지금 우리 전당대회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입장 못 밝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저는 그 전대폭력 특위 간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입장을 얘기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부담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저 나름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페이스북에 달린 댓글들 보니까 물론 응원 지지하는 댓글도 많지만은 또 비난하는 댓글들도 제법 있던데 섭섭하진 않으세요? 굉장히 천차만별이죠. 지지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았고요. 그다음에 비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이미 그 댓글 안에서 서로 토론을 막 하세요. 그래서 댓글을 할 때도 예의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으시고 사실은 전 근대적인 건데 아직도 이런 얘기 하냐 이래서 그 댓글은 그냥 의견의 하나로 그냥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이번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다움 또 정조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 이거 상당히 좀 유감스러워 하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옛날 시대나 좀 나올 법한 그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이번 재판에서 이런 얘기들이 버젓이 등장한 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이 재판부에서 예를 들면 성폭력 피해자라 함은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에는 정말 다 삶이 파탄이 나고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 성폭력 관련된 교육도 많이 하고 그래서 피해자들도 이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내가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정말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분투하거든요. 근데 재판부에서는 이 김지은 씨의 어떤 그 나름의 씩씩한 태도 이후에도 성폭력 이후에도 자기 삶을 유지하려고 했던 노력을
오히려 피해자답지 않다고 해서 예. 이런 무죄를 선고하는 거는 정말 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굉장한 통념에 입각한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아니,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떠올랐거든요. 네, 이 네, 성폭력 네. 피해자가 피해자다운 모습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걸까 하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참 지금 시대에 이런 얘기가 판결문에까지 이제 나와야 하는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재판부가 또 이번에 얘기했던 게 현행법상의 한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재판부로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다. 뭐 법이 그러니까 그렇다 했는데 그 점은 네.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일단은 한 가지 점은 재판부가 사실은 우리가 판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분명히 법에는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면 본인들이 판단을 정말 그 변화된 사회상 그다음에 성의식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올바른 그리고 굉장히 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그런 판결을 해서 좋은 판례를 남김으로써 이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책임을 방기한 거고요. 예. 그러면서 이 재판부가 그 입법의 어떤 몫으로 보낸 것은 저는 사실은 굉장히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계 위력에 대한 그래서 비동의 감염죄의 신설의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판례로 남기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법으로 규율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의원님들이 관련 법을 낸 상태입니다. 예. 관련 법들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근데 네. 사실 그동안은 왜 이렇게 처리가 좀 더뎠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절차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하고요. 절차 자체가 복잡하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지금 이제 그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는 상대방이 동의하진 않은 그 간음은 성폭력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그 법사위에서 굉장히 논란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예. 이제 예를 들면 재판부의 태도도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의 태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으면서 그러나 지금 이제 외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예. 선진국에서도 성폭력의 성립 조건을 저항이 아닌 동의해 두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얘기가 돼야지 돼서 피해자들이 과거에 저항해야만 성범죄로 입증되는 것에 반대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형법 297조에 의해서 그 폭행과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력이 있을 때만 이 성폭력을 인정을 하거든요. 예. 우리가 이걸 최협의선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입각해서 그동안 취소 판결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가해자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잘못했느냐보다 피해자가 얼마큼 저항했냐가 중심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비동의 간음죄 신설이라든지 저항이 아닌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았는가 이런 예. 걸 좀 바뀌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예. 우선은 뭐 노민스 노룰이라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예. 그에 예. 따른 입법부터 이제 좀 필요하다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네. 국회에서도 이 합의가 아직은 그렇게 뭐 쉬운 단계는 아닌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한 법안을 내신 의원님들이 이제 여러 분 계시고요. 또 바른미래당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법안을 내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현재 제가 알기로는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고 예. 그 법사위원회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이제 뭐 재판부의 판결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 재판을 그 계기로 해서 이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굉장히 토론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뭐 야당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뭐 전향적인 의견의 법안을 지금 낸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이 법안이 그래도 좀 전향적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이제 지난 3월에 있었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미투금융과 관련해서 이 성폭력을 그 규율하는 게 너무나 그 폭행과 협박이라고 하는 아주 전근대적인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바꾸도록 하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예. 정의당에서는 아예 성폭력 처벌 강화법을 내겠다. 좀 더 네, 나간 맞습니다. 입장을 이제 내놨는데요. 네. 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회 계류 중인 형법 개정 이거로 뭐 된다고 이제 보시나요? 아니면 뭐 그 이상의 어떤 또 입법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이 비동의 간음뿐만 아니라 성폭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지금 미투 관련 법안들이 한 130개 넘게 지금 계류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보면 형량 강화하는 거, 성범죄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연장하는 거, 또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강화하는 거, 또 무고죄 폐지 및 피해자의 성인력 채택 금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성폭력을 규율하는 그 법률이 있지만 예. 이게 이제 사각지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예. 몰카 범죄가 그 대표적인 예고요. 그리고 피해자를 제대로 그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무고죄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아주 제도적인 2차 가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시급하게 변경돼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정말 성폭력 가해자가 처벌받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률 개정안들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 아무래도 좀 국회가 좀 분발들을 뭐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사실 맞습니다. 뭐 진작에 좀 개정이 이루어졌더라면 이번 경우도 뭐 충분히 처벌이 가능했을 것 같다. 뭐 그런 판단은 네. 이제 드는데요. 예, 다시 재판 얘기 뭐 조금 더 드려봤으면 싶은데 이번에 그 재판부는 김지은 씨가 뭐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다. 대체로 뭐 네. 그렇게 판단한 분위기예요. 뭐 어떻게 거부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여성단체들도 은장도라도 들어야 한다는 거냐, 아니면 이런 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도지사와 수행비서라고 하는 그 위치 자체가 굉장히 권력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관계를 인정을 한다라고 재판부도 얘기를 했으면서 이거를 무죄를 줬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비판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런 재판부의 어떤 그 저항을 중심으로 둔 이런 판결은 피해자답지 못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판결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죠. 예. 제가 이번 재판 지켜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피고가 안전지사가 맞습니다. 아니라 김지은 씨가 돼버린 것 같은.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재판부가 아직 우리 법원들이 좀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인 변화, 인식 변화 이런 거에 좀 둔감하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물론 법의 문제도 있지만.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법부,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 법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1차적으로 이 성평등 의식이나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갖는 1차적인 교육 대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판결하는 게 당사자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일단 그런 게 안 되어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사실은 법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유로 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변화하는 어떤 그 법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라든지 어떤 성폭력 문제에 대한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사실은 굉장히 그 뒤처지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김지은 씨가 겪은 여러 가지 광경들 보면서 뭐 이 성폭력 쟁점이 나중에는 이제 뭐 불륜 뭐 쟁점 이거로 뭐 이동도 하고 막 그렇던데 이게 누가 미투 피해자가 입을 열 수 있겠나 이런 제 생각이 이제 들었거든요. 이런 그 상황 현실에서 그래도 미투 운동 뭐 정 의원님 뭐 계속 지지 뭐 변함없이 하고 계시다는 입장도 내놓고 그러셨는데 이 미투 피해자들한테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해주시죠. 그 미투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성폭력 문제는 그 피해자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가해자들의 분명한 잘못이고 또한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함으로써 사실은 치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시고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과 손잡고 끝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폭로 이후 이후의 과정이 너무 좀 험난한 것 같아요. 고통스럽죠. 맞습니다. 참 사회가 좀 이제 보호를 하고 또 힘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특위위원 정춘숙 의원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